안녕하세요, 가치형입니다. 5월 8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개인적으로 시장이 다소 조용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나서 장 막판에 다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다시 한번 종가가 최고가에서 마무리되었고 오늘은 0.4%가량 상승이 났습니다. 또 코스닥도 장 막판에 다시 이렇게 들어주면서 결국에는 빨간불을 돌려세웠어요. 제가 보통 영상의 절반은 1시쯤에 촬영을 하거든요. 그때만 해도 코스닥의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었지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반등이 났었네요.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반도체가 다소 쉬어갔다 하루였었고 가장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것은 금융주죠. KB금융이 5%, 신한지주는 2%의 상승이 났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전반적으로 금융주하고 원전주의 강세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업종 테마 구분 없이 오늘은 개별주 장세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천당 제약을 제외했다면 대체적으로 많이 빠진 종목은 없었고 시장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다시 한번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약 4천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미약했지만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은 양매도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어제 외국인의 상당히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1,000억 이상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같이 순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금융주의 흐름이 좋았잖아요. 역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는 꾸준히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한지주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었죠.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KB금융, 한미반도체, 현대차, 기아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현대마린솔루션, 고려아연, 하나금융지주, KB금융,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마린솔루션은 신규 상장주죠. 그래서 그 종목을 제외하면 딱히 오늘은 많은 매수가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는 다소 조용했었죠. 한 3일 동안의 시장에 좋은 흐름이 있었고 어제는 다소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전날하고 비슷하게 마이너스 0.1%에서 마무리되었고 그리고 S&P 500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는 플러스 0.1%네요. 또 다우지수도 비슷하게 3대 지수 모두 0.1% 안쪽에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3일 동안의 상승이 있었고 그에 따른 피로감 누적, 쉬어가는 장세가 나왔다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살짝 밀렸었죠. 마이너스 0.7%.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선상에서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는 니케이는 마이너스 1.5%로 흐름이 썩 좋진 않고요. 대만은 플러스 0.1%. 그리고 중국 증시도 마이너스 0.4%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 흐름을 보면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는 굉장히 조용했었거든요. 반면에 아시아권 내 시장을 보면 대만 시장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썩 좋은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국내 시장은 오늘 코스피는 잘 버티고 있지만 반대로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은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죠. 자, 일단 국내 시장은 내일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옵션 만기일은 변동성이 조금은 심하게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하고 내일은 어떤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생각해 보시고요. 어쨌든 내일은 국내 시장에 옵션 만기일이 있는 만큼 내일까지는 다소 조용하게 한번 시장을 바라보시고 금요일쯤에 어떤 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주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가 거의 V자로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직전 고점이 2779포인트, 한 2%가량 남아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한 번 더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정말 주식을 투자할 때 어느 시점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게 참 어려울 거예요. 물론 매도 시점도 어려울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걸 조금은 힌트를 잡아볼 수 있는 것은 저는 바로 RSI 지표, 이걸 굉장히 많이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하지만 RSI 지표가 30포인트 근처에서 저는 기준점을 30포인트로 잡거든요. 이 30포인트가 깨진다든지 그 근처까지 왔을 때는 과매도 구간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시점이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들, 그런 업종들을 매수한다면 다시 시장에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는 빠르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바라봤던 관점 중에 하나는
이 당시에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였었고 또 두 번째는 전선 관련주였어요. 그런데 반도체는 생각보다 조금은 뜨뜻미지근했었고 반대로 전선 관련주는 4월 중순부터 흐름을 살펴보세요. 이때 코스피가 저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전 고점도 돌파하면서 연일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재룡전기도 그 시점에 매수를 했었다면 많게는 60% 가까이도 수익이 났을 가능성이 있고 또 유사한 종목들 HD 현대일렉트릭 이 종목도 4월 중순이 이쯤 되겠죠? 그리고 지금의 위치를 살펴보세요. 코스피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조금 전 두 종목은 직전 고점을 돌파했고 또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로 4월 중순이 이쯤이에요. 지금 살짝 눌렸지만 눌린 위치마저도 직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일진전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빨간색 그림을 지우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그림이 맞아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흐름은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물론 일봉상으로 보기 때문에 1년 중에 많이 나오는 패턴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씩 있다가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시장의 주도 업종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해 보시고 공략해 본다면 좋은 수익이 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어제는 미국 시장이 조금은 조용했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3일간의 강한 상승이 있었던 만큼 거기에 따라 하루 쉬어가는 장세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금리 인상 가능성이라든지 또는 지연될 수 있는 금리 인하 시점, 그런 내용들은 계속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환호할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시장은 우상향 흐름이 나오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시장은 이런 내용들을 계속 소화해 나갈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한 번씩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들도 갑자기 또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은 고용이 조금은 둔화가 되었지만 다음 달에는 고용이 다시 뜨거워진다면 그것도 시장을 끌어내릴 수 있는 주된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변수는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지난 4월처럼 또 주가가 빠진다면 제가 조금 전에 제시해드린 전략 있죠? RSI 지표가 30포인트 가까이 내려온다면 지금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들, 그런 업종들 위주로 공략해보자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선 관련주가 굉장히 강세 흐름이 나왔잖아요. 확실히 재료 자체가 너무 신선한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투자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으로 투자한다면 위치 자체가 편하게 매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원전 관련주가 한 차례 좋은 흐름이 나왔잖아요. 오늘도 제가 시장을 뜯어보니까 원전 관련주하고 또 오랜만에 금융주들, 이 두 개 업종의 시장의 흐름이 가장 좋았습니다. 일단 원전주는 체코에서 30조 원의 원전 발주를 앞두고 있다는 이런 기사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 발주가 임박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시로 미국을 보면 미국은 원전보다는 친환경 에너지,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선 관련주에 강한 급등이 났었다면 반대로 미국에서는 이 원전 관련주가, 자, 주봉으로 볼게요. 작년 말부터 원전 관련주에 강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다른 원전주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은 컨스텔레이션이라는 종목인데 올해 2월부터 강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국내 시장의 전선 관련주가 급등이 나오는 시점, 그 시점과 맞물리는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2달 전쯤에 원전 관련주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국내에서 전선 관련주가 상승하는 이유, 그 이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라든지 또 AI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한 차례 전선 관련주에 강한 급등이 나왔었고 반대로 미국에서는 원전 관련주에 강한 상승이 나왔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선 관련주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지금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분명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럼 그 다음 테마는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지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 중에 하나로서 저는 원전 관련주를 한번 조심스럽게 바라보자고 말씀드리겠고 또 어제 오늘의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을 보면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체코에서 원전 발주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것도 하나의 촉매제가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저희 생각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원전 관련주에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 이유는 국내 전선 관련주하고 굉장히 비슷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점을 전선 관련주는 많이 상승이 나온 만큼 원전 관련주로 관심에 이동할 가능성도 있고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조금씩 반응이 나왔는데 그게 앞으로도 계속 탄력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서 여러 종목들을 관심 있게 바라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소 조용했던 하루였어요. 며칠 동안의 강한 상승이 나왔던 만큼 이런 날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도 최근에 시장이 다시 방향을 잡았다고 생각이 되는 만큼 조만간에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기를 같이 한번 기대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